네, 안녕하세요. 3주차 1차 시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가 되고 있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 중에서 뭐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했는데, 어, 데이터건 포인터, 즉 주소죠, 그죠? 예, 포인터, 그러니까 주소입니다, 그죠? 주소 공간에, 예,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에서의 데이터 혹은 이 함수에서의 주소, 그러니까 포인터죠. 포인터하고 이 함수를 호출한 함수, 뭐 주로 이제 메인 함수 있을 수도 있죠, 그죠? 함수 f라는 함수라고 하면 f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한 그런 함수겠죠. 하고 데이터나 주소를 동기화할 때는 뭘 붙인다? 주소 연산자를 붙이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integer a라는 데이터, 이 데이터를 동기화시키려면은 주소를 넘겨주면 되죠. 이 메모리에 주소를 넘겨주면 되니까 여기는 integer 포인터 뭐 c 이렇게 받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주소를 동기화시키고 싶다. 이거 갑자기 이게 다 지워졌네. 주소를 동기화시키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되죠? f라는 함수가 있고, 호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integer 포인터 a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기는 주소값이 들어가죠. 이것을 동기화하고 싶다. 여기는 f라는 함수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주소값을 동기화하고 싶을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주소 연산자를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소 연산자는 얘는 포인터 주소를 갖고 있는 것에 또 그 메모리의 주소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받을 때는 integer 포인터 c 이런 식으로 받아갖고 여기에다가 주소값을 넣게 되면은 바로 여기에 주소값이 들어가는 이런 형식이 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WS의 last 에러가 어떤 식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에러 코드를 얘가 리턴한다고 그랬죠. 그죠? 에러 코드를 리턴한다고 했습니다. 이 에러 코드를 리턴을 하는데 이 에러 코드가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숫자라는 걸 어떻게 알죠? 이게 바로 데이터 타입이 리턴하는 데이터 값이 인티저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3번, 뭐 0번 이런 식으로 에러를 리턴하기 때문에 뭐 이걸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로는 이제 에러 코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러 코드라고 하는 변수 이름으로 많이들 받습니다. 그죠? 그래야지만이 이 변수 이름 자체만 가지고도 이게 에러 코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러 코드를 이렇게 반환하기 때문에 이 에러 코드에 대한 설명 부분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죠? 123번 에러가 어떤 에러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그죠? 이게 우리가 이제 사회 진출해가지고 이 123번 에러가 자주, 어떤 에러인지 알고 자주 뜬다고 하면,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면은, 123번이란 에러 코드 값만 보더라도, 이게 뭐가 발생했구나, 라고 금방 알 수 있지만, 처음에 우리가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의미인지 문자열로 변환시켜주는 함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에러 코드 값을 이게 어떤 에러인지의 의미를 문자열로 변환시켜주는 함수가 바로 format message라는 함수입니다. 이 format message의 불행하게도 요 부분이 바로 여러분이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나? 이게 바로 포인터 2개짜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거를 쓰느냐를 지금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건데 뭐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는 하겠는데, 여기에 이 포맷 메시지의 사용 방법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굉장히 파라미터가 많네요. 그죠? 여기를 보시게 되면 한번 example을 볼게요.
여기에 굉장히 여기 뭐 요 설명하기 전에 지난번에도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 dword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죠? 32bit짜리 32bit짜리 인티저, unsigned 인티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렇게 dword란 말을 많이 쓴다고 했죠. 왜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버전에 따라서 컴파일 버전에 따라서 인티저라고 내가 만약에 그래서 이제 인티저라고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떤 경우에는 16비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32bit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대부분의 컴퓨터는 32bit으로 되어 있긴 하겠지만은 그죠? 우리가 이제 32비트 뭐 64비트를 쓸 때 또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16비트짜리를 컴파일러를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dword라는 말을 써가지고 32bit짜리 unsigned 인티저로 이렇게 보통들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LP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LP가 long pointer, 그러니까 포인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인터. 그죠? 그 다음에 C는 아마도 캐릭터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 void. void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지난번 설명했죠. void라는 데이터 타입은요,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얘는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뭐 C나 C++로 장착되어 있는 이게 랭귀지 일반 그 데이터 타입에 인티저, 캐릭터 뭐 등등등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이드가 있는데 얘가 맨 마지막에 추가됐습니다. 역사가 굉장히 얘들보다는 좀 짧죠. 근데 얘는 뭐냐면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파라메타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인티저 타입의 f라는 함수가 있는데 보이드다. 이렇게 쓰시게 되면 파라메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같냐면은 인티저 f에 그래로 가져다 이렇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드라고 쓰는 경우는 여기에 파라메타 넣지 마세요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냥 void a 하게 되면 이 a라고 하는 데이터는 후에 나중에 내가 형 변환을 시키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알아서 인티저인지 캐릭터인지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void a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는 안 쓰고요. 포인터로 많이 쓰이죠. void pointer a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요. 포인터는 캐릭터 포인터 a, 그 다음에 인티저 포인터 b, 그 다음에 뭐 할까요? short 포인터 c. 자, a, b, c라고 하는 메모리가 있죠. 그죠? a하고 b라고 C하고가 있는데 이 메모리 덩어리는 다 뭘 갖고 있다? 데이터가 아니고 주소값을 갖고 있는 거죠. 포인터가 이렇게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A, B, C는 앞에 있는 데이터 타입에 상관없이 사이즈가 얼마예요? 다 32bit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void pointer A라고 선언하게 되면 A의 사이즈는 뭐예요? 메모리가 얼마짜리가 잡혀요? 32bit짜리가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32bit짜리가 잡힌다. 그러면 여기 이제 주소값을 쓰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거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포인터의 타입을 뭐 캐릭터 타입으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형편에 따라서, 그죠? 변화 무쌍하게 형 변환을 시켜서 사용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void 포인터를 이렇게 계속 이제 선언을 하고 싶은데 요거를 이제 줄여서 LP void 여기 있죠. 그죠? LP void.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들을 많이 쓰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LP는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void 포인터를 뭐라고 쓴다고요? LP void라고 이제 많이들 쓴다는 얘기죠. 이건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캐릭터로 앞으로 쓸 거야 라는 암암리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LPTSTR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차피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 많이 다루는 데이터가요. 숫자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어차피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보세요.
깨통을 내가 임플리멘테이션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밥 먹었니? 밥 먹었다.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서로 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물론 게임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와 문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취급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C나 C++의 기본 데이터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데이터형에서 문자열을 표현하는 게 뭐가 있어요? 캐릭터 포인터가 있죠. 보통 콘스탄트 캐릭터 C++에서는 콘스탄트를 붙이고요. C에서는 콘스탄트를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트 캐릭터 포인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이거는 좀 그 기본 데이터형은 아닌데 스트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 학기에 그 C++ 배울 때 아마 배우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스트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뭐예요? 문자열을 처리하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렇죠? 맞죠? 예. 근데 그렇다면 미안합니다. 기침을 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콘스탄트 캐릭터 포인터 스트링이 자, 콘스탄트 캐릭터 포인터에 해당되는 게 그럼 뭐냐? 바로 요거죠. LP 뭐죠? 포인터죠? 그다음에 STR 뭘 것 같아요? 스트링의 약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콘스탄트 캐릭터 포인터라는 의미죠. 근데 여기에 붙을 수 있는 게 T, W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T는 뭐냐면요.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영어권에서 그냥 A, B, C, D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바이트로 이걸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 한글이나 뭐 일본어나 중국어 같은 이런 아랍어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원바이트로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요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예,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유니코드입니다. 유니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멀티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여러 개를 만들겠다는 얘기겠죠. 유니코드는 2바이트로 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니코드를 지원할 경우에는 여기다가 W를 씁니다. 요 자리에 W가 들어온다고. 그 다음에 멀티코드인 경우에는 요게 그냥 T가 들어옵니다. 일반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LPT, STR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멀티 코드를 쓰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문자를 취급하는 것을 유니코드를 쓰냐 멀티코드를 쓰냐는 우리가 이따가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때마다 이제 여기 달라져야 되죠. 그러니까 유니코드로 만약에 우리가 세팅이 되어 있으면 여기는 뭘로 써야 되죠? W로 지금 아마 요구할 겁니다. 시스템이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은 요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전반적으로 쓰임새는 이제 뭐 옵션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도록 하고요. 이런 것들 다 알도록 하고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이 포맷 메시지를 쓰는 이유는 이거예요. WSA get last error라는 요게 좀 요 파라미터에 요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요게 뭐죠? 숫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마지막에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코드를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23 이런 거죠. 그죠? 예, 이것을 리턴하게 되잖아요. WSA get last error가 리턴하는 거니까 이거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는 숫자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반환하는 거니까 얘가 이 값을 반환해 주니까 이 함수의 이름 대신에 얘가 반환해 주는 123을 리턴했으면 123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123이 썼어.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 문자열로 출력하고 싶잖아요. 그 문자열로 출력하기 위해서 이 포맷 메시지가 제공하는 게 뭐냐면 네가 있잖아. 네가 여기다가 포인터를 만들어놔. 그러면 내가 그 메모리를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이 123에 해당되는 에라에 대한 설명을 문자열로 만든 다음에 요 주소값을 여기다가 넣어줄게 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포인터만 선언해 주면 됩니다. 포인터만.
포인터 값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한다면 여기에 LP 보이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이드 포인터 뭐 버퍼 이렇게 선언만 해주면 얘는 뭐죠? 주소값을 갖는 메모리가 32비트인 메모리 이름은 버퍼예요. 그죠? 요거를 이렇게 메모리를 잡아 놓는 거죠. 그러면 이 포맷 메시지가 지가 알아서 메모리를 하나 잡습니다. 이렇게. 지가 메모리를 잡아요. 물론 이 메모리를 잡는 것도 여기 이제 옵션에 여기 이 옵션이 바로 그 옵션인데 메모리를 잡아 가지고요. 여기다가 123, 즉 WSGET 라스테라에 해당되는 그 문자열을 해당되는 에라 코드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설명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라든가 그죠? 뭐 아니면은 프로토콜 에라입니다. 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이제 문자열로 이제 씁니다. 여기다가 지가 알아서 써요. 찾아가지고 써요. 그런 다음에 요 문자열의 첫 번째 주소값을 어디다 넣어준다고요?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던 대로 주소값을 동기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넘겨줄 때는요. 여기다 넘겨주죠. 이 포맷 메시지 넘겨줄 때는 이 버퍼에 주소값을 넘겨줘야 됩니다. 포인터 2개짜리 쓴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 정도로 이제 다시 이제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그다음에 WSGET 라스테라를 여기다가 써주고 그러면 얘가 여기 설명을 여기에 메모리 덩어리 어떤 메모리 덩어리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에라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종료됐습니다 하는 메모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런 문자를 작성을 한 다음에 누가 포맷 메시지 자체가 그죠? 만든 다음에 요 주소 값을 여기다 뽕 넣어줘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이 값을 화면에 출력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콘스탄트 캐릭터 미안합니다. CHAR이죠. 포인터 A 했는데 여기에 요 주소값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Cout 한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A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면에 여기에 해당되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죠. 맞아요? 자, 이렇게 이제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주소값을 이렇게 동기화시켜서 우리는 요거 가지고 화면에 출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시지 박스라고 하는 윈 API를 썼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 되게 번거롭습니다. 이게 화면에 짱 하고 이렇게 이제 뭐 뜨는 건데요. 이건 뭐 그냥 설명은 빠르게 설명하고요. 난 이건 쓰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메모리를 이렇게 그 포맷 메시지가 잡았잖아요. 요거를 이제 없애는 방법은요. local free라고 하는 함수를 특별하게 씁니다. 그래서 local free에서 요 주소값이 저장된 이 메모리의 주소값이 저장된 변수를 여기다 적게 되면은 요 메모리가 이제 없어지게 되죠. 자, 요것이 이제 기본적인 포맷 메시지를 사용하는 툴이 그 어떤 뭐 형식이라고 얘기할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포맷 메시지의 이 파라메터에 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시기 위해서는요. 아무래도 내가 지금 현재 이거 처음부터 할게요. 그래서 하시려면 MSDN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doc스로 바뀌었습니다. 도큐멘테이션의 약자죠. 그죠? docs.microsoft.com 밑에 슬래시 밑에 en을 하시게 되면 처음부터 쓸게요. docs.microsoft.com 밑에 en을 하시게 되면요. en만 치셔도 이렇게 됩니다.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한국말로 쓰게 되면 이거를 그 구글 번역기가 번역을 해가지고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나는 포맷 메시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포맷 메시지 치십니다. 치시면 여기에 포맷 메시지 펑션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펑션이라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펑션을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포맷 메시지 펑션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포맷 메시지가 뭐 인풋으로 저 메시지의 데피니션을 받아가지고 해당되는 뭐죠? 메시지에 해당되는 그 결과값을 어떻게 합니까? 버퍼에다가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제 쓰게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 포맷 메시지에 사용하는 형태는 잠깐만요. 요거를 좀 더 이렇게 놓을게요. 포맷 메시지 사용하는 형태는 되게 옵션이 다양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 DW 플래그를 볼 건데 좀 몇 개냐 파라미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입니다. 일곱 개인데 일곱 개 중에서 맨 마지막은요. 좀 더 다른 어떤 네가 필요한 아규먼트가 있어? 할 때 이제 쓰는 거니까 우리는 이거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얘는 포인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는 널로 놓을 겁니다. 자, 그러면 DW 플래그를 먼저 보겠습니다. 전 파라미터에 DW 플래그가 있죠. 그죠? 이 DW 플래그는 여기 보시게 되면 좀 더 늘려 볼게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예요? 포맷 메시지 allocate 버퍼입니다. 뭐죠? 포맷 메시지를 하는데 allocate가 뭡니까? 할당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산 용어입니다. 전산 용어라기보다는 전산에서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allocate 얘는 메모리 할당할 때 메모리 우리 할당한다고 하잖아요. 메모리 생성하는 거죠. 그거를 allocate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맷 메시지를 그러니까 형식화된 메시지를 allocate 버퍼 이 형식화된 메시지를 위해서 버퍼를 얘가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죠?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해서 이제 뭐 쭉 그런 말이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는 지금 뒤에 쭉 이제 읽어보시면요. 다른 거 다 보실 필요 없으시고요.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포맷 메시지 from system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왜 WSK 라스트 에라가 뭐 예를 들어서 에라 코드가 12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23에 해당되는 에라 코드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찾는데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어떤 모듈에서 찾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특별하게 이럴 경우에는 이런 문자열을 내보내 할 때 그런 특별한 어떤 스트링 문자열에서 찾을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에서 에라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죠? 메시지 테이블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찾아가지고 줄 것인지 우리는 요걸 원하죠. 그죠? 이게 113이 무슨 에라인지 알려면 얘가 갖고 있는 에라 코드 테이블을 가지고 시스템 테이블을 가지고 찾아서 그걸 알려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옵션이 둘이 동시에 맞춰져야 되니까 이게 비트니까 비트 오화 알죠, 그죠? 비트 오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비트 오화를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뭐죠? 여기 하나 들어가 있죠. 보이시죠, 그죠? 포맷 메시지 allocate 버퍼 뭐죠? 포맷 메시지가 에라 코드에 해당되는 설명을 하는 그 문자열을 지가 만들어 메모리를 그죠? 문자열을 저장하는데 그 메모리 자체를 지가 만들어 하는 것이 allocate 버퍼고 그 다음에 WSK 라스트 에라에 해당되는 그 에라 코드에 해당되는 에라의 그 종류에 대해서 문자열을 찾을 때 그죠? 123번이 이래서 프로토콜 에라다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얘도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라 코드가 테이블이 있는 데 가서 시스템 테이블에서 찾는다.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바로 포맷 메시지 from system. 그죠? 요 두 개를 이제 오화를 함으로써 요 두 개를 동시에 옵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여기가 지금 LP 소스입니다. LP 소스는 여기에 LP 소스는 좀 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겠는데요. LP 소스는 뭐냐면요. 메시지의 정의를 그러니까 123번에 에라 코드 123번에 해당되는 메시지의 정의를 어디서 찾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 시스템에서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필요 없는 겁니다. 만약에 시스템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특별하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스템에 찾기 때문에 특별하게 찾는 곳을 지정하는 LP 소스는 여기 LP죠.
LP니까 뭐예요? 포인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널로 놓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DW 메시지 아이디는 여기 D워드죠. 그죠? 이거는 뭐죠? 바로 WSA get last랍니다. 이거는 WSA get last 에라 코드죠. 메시지 아이덴티파이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123번 에라 코드. 이게 이제 요전에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좀 뭐라고 할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게 바로 랭귀지 쪽입니다. 이게 랭귀지 쪽이에요. 근데 랭귀지 쪽인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디워드 뭔가 인티저 값을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보니까 메시지 아이디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메시지의 뭡니까 아이덴티파이어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 메시지 랭귀지 아이덴티파이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에 뭡니까 이쪽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게 지금 현재 숏이죠. 숏 그죠? 16비트예요. 16비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요쪽이 하이바이트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뒤집었어요. 반대. 그래서 여기가 하이바이트 얘는 이제 프라이머리 랭귀지 그러니까 주된 랭귀지고 여기는 서브 랭귀지를 아이디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요거 잠깐 여기 25분이 넘어간 관계로 잠깐 여기서 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